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한민국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전쟁 중이다. 빠른 감염 속도와 확진자의 국민들은 공포에 휩싸였는데 농번기가 이제 시작되는 이제 지금 시기인데 앞으로 일이 더 걱정되는 거예요. 3, 4월까지 계속 간다고 하면은 좀 어려움이 엄청 클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농촌과 농업인들에게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가 생기고 있는지 이슈 현장 속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상태입니다. 지금 확산하는 것을 보면 예전에 신종 플루라든지 뭐 사르스나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약 100배 이상의 그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감염력은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다라고 보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조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을 요 기간 동안에는 조금 피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말을 하면서 침방울, 보이지 않는 침방울이 다른 분의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전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일단 막아야 되거든요. 강원도 춘천의 한 마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농사를 준비하는 농업인도 보이지 않는 이 마을. 사람이 사는 곳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주민 한 분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 지금 마을 분위기 좀 어때요? 어수선하죠 뭐. 아니 뭐 그게 뭐 어디서 뭐 나오고 어디서 나오는 거 그 지금 대중을 못 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항상 불안하지 뭐. 노인애들도 그냥 그전에는 해관에서 그냥 저녁이나 먹고 자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은 뭐 집안에 콱 들어앉았으니까 너무 갑갑하지 뭐. 마을 이장님은 마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 수칙을 여러 번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을 깨끗이 씻어주기 바라며 확진자가 안 나오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가 여기가 이렇게 조용했던 거리는 아니죠? 그렇죠. 차도 여기 엄청나게 여기 다니고 사람들 많이 다니고, 여기 또 학원도 학교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 사람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안 들어다녀요. 여기 어린애들이 그냥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여기 막 다니고 그러던 데거든.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마을. 이장님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주민들 걱정에 날로 시름이 더해갑니다. 일을 하면 마스크를 쓰고 해야지 왜 마스크를 안 썼어? 마스크 사기도 힘들고 그거 뭐 하루에 한 번씩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뭐. 그래도 걱정 안 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 뜻대로 그게 안 되니까 가보면 없고 마스크가. 방송에는 뭐 지급이 잘 된다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마스크 왜 지급이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왜 마스크 좀 쓰시지 안 썼느냐 이 말을 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된 이후 구입이 너무 어려운 마스크. 지자체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을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지급했습니다. 마을별로 이렇게 이제 그 개수는 조정을 하지만 제일 큰 동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가 시께서 900 인구만 되는데 900명이라면 해도 100개 나온다 그러면은 참 많이 부족한 거죠. 마을 주민 모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싶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량. 할 수 없이 면역력이 약한 주민들에게 먼저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이 상황에 대해 많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평택에서 하나 났다고는 그 경황이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랬기 때문에 겁이 났지. 평택에 다 죽는구나 그랬지. 지금 누가 잠복이 돼 있는지도 그건 모르잖아요. 확신을 못 하잖아요. 앞으로 일이 더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농번기가 이제 시작되는 이제 지금 시기인데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져 있으니까 언제 이게 이제 빨리 결정이 날지 그것도 모르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마스크도 점점 줄어가고 있고 또 다가오는 농번기 걱정에 시름이 깊어집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수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국민들이 여러 곳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공적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마스크 사러 왔는데 마스크 몇 번 와도 못 사고 오늘 처음으로 지금 줄 서서 살려고 하고 섰는 거예요 지금. 밖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불안하죠. 마스크라도 좀 마음대로 구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좀 요즘 마스크 없으면 걱정 많이 되세요? 당연하죠. 이게 생명줄이라며 마스크가.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구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스크 사셨어요? 네. 몇 장 사셨어요? 석장요. 이거 하나 살려고 지금 몇 시간 앉아 있었는 줄 알아요? 2시까지? 4시간 앉았었어요. 이게 난리지. 야 밥도 안 먹고 이거 샀잖아. 긴 시간 기다려서 마스크 구입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긴 줄에 구매를 하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며 기다리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어제 우측을 갔다가 못 들어 왔다고 거기다 줄 섰다 그냥 왔어요. 이제 한정 판매로니까 줄 섰다가 배당이 안 되니까 다시 돌아왔다고. 오늘도 또 지금 서 있는데 모르지 뭐 탈는지 안 탈는지 알아. 이게 서서 이거 뭐야. 사람 10명만 있어도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게 뭐 노인들만 많잖아요. 이거 여기서도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야 돼. 몇 시간을 기다려도 수량이 부족해 결국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현실. 사람들의 걱정과 불안은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반드시 미세먼지 막는 마스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천 마스크도 가능해요. 너무 젖어서 쓰지만 않는다면 빨아서 말려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는 사실 이런 옷이나 마스크에 묻으면 그 몇 시간 가지 못해서 대부분 사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신다면 너무 부족할 때는 재사용도 가능하다. 이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마스크뿐만이 아닙니다. 양평에서 약 700평의 하우스에서 딸기 체험 농가를 운영하는 농업인. 딸기가 제철을 맞아 빨갛고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체험객의 발길이 끊겨 노태환 씨는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농장 규모로 봐서 한 주간 한 200명 정도를 소화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뭐 환자 늘어나고 이제 뭐 저기 이제 통제도를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외부로 돌아다니는 걸 좀 많이 꺼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5, 60명, 한 6, 70명이어서 3분의 1 수준이 채 안 돼요. 딸기 생산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체험객이 찾아오지 않아 딸기의 특성상 무른 딸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환 씨는 매일 무른 딸기를 솎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딸 시기가 지나니까 이렇게 하나가부터 물리기 시작해가지고 이 옆에 거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물러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 거까지 다 못 써요. 그래서 이런 거는 꽃대 전체를 다 꺾어버려야 되고, 또 이 정도까지는 하루 정도 지나면 이제 물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냥 따버리기도 하고 이런 정도까지도. 체험객이 찾아오지 않는 하우스에서 매일 물러진 딸기를 솎아내는 게 하루 일과인 노태환 씨. 하지만 계속 증가하는 딸기 생산량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무른 딸기는 결국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묵은 잎 같은 거 제거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기다 모아놔서 나중에 이제 뭐 퇴비도 만들려고 이렇게 해놓은 자리인데,
요즘은 묵은잎보다도 이제 딸기가 점점 많아져요. 막 자꾸 보면 저도 기분 별로 안 좋고 또 누가 지나가더라도 버린 딸기 뭐 네가 보면 누가 기분 좋겠어요? 제가 자꾸 밟아서 걔 없애지. 좀 오래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점점 좀 답답해지기는 해요. 출하를 하지 않아 체험객들로 소득 유지가 되는 농촌의 체험 농가들. 올해는 농가 수익마저 보장되지 않아 참담합니다. 2년을 재배해서 이제 몇 달을 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모종부터 길러가지고 요거 딱 요 시기에 따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 따는 시기에 지금 딱 걸려 있기 때문에 3, 4월까지 계속 간다고 하면은 뭐 딸기 농가는 아마 좀 어려움이 엄청 클 거예요. 뭐 일부 좀 필요한 만큼 남겨놓고 일부를 좀 조기 폐쇄하든지 뭐 이런 이제 상황 봐서 그래갖고 다른 뭐 야채 쪽으로 좀 일부 좀 해본다거나 이렇게. 이게 딸기 농가는 딸기에 거의 소득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은 뭐 딴 걸로 보충할 길이 없어요. 창원의 팜스테이 마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찾아오는 체험객이 없어 한산하기만 합니다. 체험객들의 예약을 여기다가 적어 놓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취소됐다는 일정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학교 같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달, 4월달이면 거의 이제 현장 학습을 많이 다니는데 지금 그런 데는 다 거의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계절 내내 사람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해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체험마을. 하지만 봄을 맞아 찾아올 체험객들이 예약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썰렁하기만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진짜 답답하고 이제 농촌에서 도시의 청년들을 유입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이제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양한 이제 외부 손님들을 위해서 딸기라든가 겨울철 이제 하우스 딸기라든가 또 많은 이 농산물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큰 타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또 이 체험마을은 국내외 대학생들과 귀농 귀촌인에게 단감 재배 기술을 교육하는 교육 장소로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생들 역시 교육을 받으러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무의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정지전정을 하는 딱 좋은 시기인데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교육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많이 취소가 왔어요. 그래서 교육생들이 돌아가서 자기 농장들을 가꾸고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팜스테이 대표와 직원들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체험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시설을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처음에는 1-20%가 줄지만은 원천적으로는 한 명도 안 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조기 마감이 되지 않으면 이 여파는 굉장히 심하게 앞으로 번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농장에서 손소독제라든가 마스크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를 체험객들을 위해서 시설을 매일 소독하고 손소독제와 예방수칙을 잘 보이는 곳에 배치했습니다. 이 상황이 진정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번엔 전통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농촌의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는 민속 5일장. 5일장 역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시장의 활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5의 배수의 날짜의 장이 서는 잣고을 시장.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가평의 잣고을 시장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월 25일서부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폐쇄한 상태고요. 이 폐쇄 기간은 3월 10일까지 지금 잡아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추이를 봐서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 걱정이 좀 있습니다. 지금 5일장 상인들을 비롯한 저희 전체 잣고을시장 상인들, 상점가에 계신 상인분들까지도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장날마다 상인들과 손님들로 붐비던 시장은 생기를 잃었고 기존 전통시장 역시 대부분의 상점들이 장사를 하지 않고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시장이나 이런 상인들을 가서 만나보면은 전부 지금 뭐 죽고 따릅니다. 10몇 년, 20년서부터 조금 활성화됐는데 이런 또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는 바람에 조금 우리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오일장 역시 사람이 많이 몰리는 특성상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 대부분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단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구역을 지금 관에서는 다 지금 태우고 있거든요. 주변 여건 사항도 고려했을 때 다른 오일장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휴장을 가는 추세고 해서 저희도 이번에 동참하게 됐고요. 가게 문을 연 상인도 지금 상황이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잔 기름 짜고 고추 빠고 저꽃저 메주도 빠을 텐데 없어요. 사람이 아주 나오지 않으니까. 아침 7시 반에 나가 개시동성 쓰지며. 이번엔 시장 안의 종묘상을 찾아가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농번기가 시작하는 지금 종묘상의 상황은 좀 괜찮을까요? 이 업계는 원래가 3월 달서부터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비료 같은 거, 또 비닐류 같은 거 이제 농사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뭐 토양살충제 같은 거 그런 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아예 안 나가니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이 안 되지 아직까지. 지역 특성상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종묘상. 하지만 올해는 농민도 주말 농장을 하는 사람들도 자재를 구입하러 오지 않고 있습니다. 농번기 시작을 하면은 제일 문제될 게 지금 모종이 많이 나가는 시점인데 이제 모종이 안 나갈까 봐 그게 염려가 되지 조금은. 모종이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판매 못하면 폐기 처분해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힘들다라기보다는 저희 이 업종도 지금 비상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선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을 하지 못할까 걱정이 많습니다. 한 해의 수박 농사를 잘 짓기 위해 가장 중요한 때인 3월. 수박 농사를 짓는 강성균 농업인을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수박을 정식이 끝난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상순을 질러서 젖순이 나와요. 젖순을 키워서 저쪽 한 7, 8매 뒤에 수박을 달아야 되는 입장이죠. 일일이 순 작업을 다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를 인력 수급이 안 되면 저희가 농사 짓기가 참 힘들죠. 지금은 강성균 농업인에게 올해 작황이 결정될 중요한 시기. 일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신청했습니다. 저도 하우스 면적이 많다 보니 뭐 일손은 딸리고 인력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합법 근로자를 신청해서 받는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신청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거의가 3월, 4월 달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직 정부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하려는 방침이 내려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왜 입국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법무부는 지자체가 사정을 고려해 입국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월 2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 지침을 마련, 외국인 근로자가 적시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음성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언제 입국할 수 있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MOU 체결한 국가가 이제 캄보디아고 4월 달에는 도저히 이제 어려울 것 같아서 상황을 추이를 보고 5월이나 6월 정도에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서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인원 수급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이런 상황이면 기존에 간다고 했던 분들이 또 안 간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지금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언제 입국을 할 수 있는지 확답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속이 타들어갑니다. 일단 뭐 인력 수급 문제가 원활하지 않으면
저희도 농사를 못 짓는 경우까지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 적시적기에 인력이 들어와서 그만큼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물건 상품성이 좋은 물건을 저희가 만들어내질 못하겠죠. 농가 소득이 줄면 그게 나머지는 다 빚으로 남게 되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죠. 소득이 2월과 3월에 집중된 화훼 농가 역시 큰 손해를 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2월 졸업식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입학식 역시 취소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1년 중에 꽃값이 최고 비쌀 때가 졸업 시즌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졸업 시즌에 거의 맞추거든요, 매출액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타격이 심한 거죠. 완전히 실망도 크고 일할 의욕도 없고 돈도 안 되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공황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1200평의 단지에서 튤립, 백합 등을 재배하는 원도호 씨. 꽃값이 제일 좋은 졸업과 입학 시즌에 맞춰 꽃을 재배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주 품종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30만 개 심으면은 판매 금액을 6천원대로 받거든요. 1억하고 한 1억하고 한 3, 4천원 나와야 돼요. 그렇게 며칠 계약 잡고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게 한 4,500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코로나 나와서는 한 500, 600밖에 출하량이 없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기 전과 후의 차이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내용. 거기에 졸업식이 취소되자 화훼 경매장에서 꽃 출하 중지를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시장에 올려보았는데 못 팔았다고 또 버리는 게 많아요. 쓰레기 가서 못 팔면은 소각 비용을 또 따로 물어야 되고 2중 3중으로 물으니까 이렇게 길른 거를 안 팔려서 갈아엎었다는 게 더 가슴이 아프죠.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정성을 다해 기른 꽃을 모두 갈아엎어버린 원도호 씨. 엎어버린 밭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전국의 화훼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농협에서는 긴급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화훼 공선의 모든 분들과 고통을 좀 분담하기 위해서 농협 중앙에서 지금 1,000억의 자금을 마련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3억을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저희 대한농협 자체적으로도 각각 화훼 공선의 회원님들의 어떤 손실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봐서 그분들이 필요하신 자금을 저리로 지금 장기 상환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마트 안에 꽃 특판장을 열어 꽃 소비 운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사은품으로 꽃을 활용하기도 하고 200만 송이 이상의 꽃을 소비하기 위해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영란법 이후로 어렵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다가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생산 농가들이 아주 많은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은 아마 전 국민들이 꽃을 많이 생활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농촌. 하지만 아직 이런 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미비하기만 합니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의 모든 시도에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전국적인 상황이어서 정부가 더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농산물 쪽에, 농업, 농촌과 농산물 쪽의 대책은 선제적으로 미리서 만들어 가야 된다. 인력 문제도 4월달, 5월달 가서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서 만들어야 되고 소비 확대 문제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좀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